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 코너죠. 자, 문영평론가 알파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세계 소식 좀 짚기 전에 외신들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 한번 좀 다뤄보고 짧게 다뤄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윤석열 석방됐어요. 구속 취소되고 외신들이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다 속보로 보도를 이것도요? 했죠. 속보로? 네, 속보로 와. 다 보도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4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신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에 있어서는 외신들이 보도를 하는데 네. 특히나 윤석열 그 대통령의 석방,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외신들 입장에서는 엄청 이상한 상황인 거죠. 예. 이상하죠.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이상합니다. 왜냐면 검찰이 항고를 또 포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짚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다라는 식의 이야기와 함께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은 환호를 하지만 그 반대 급부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결집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형성이 돼서 이게 결국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훨씬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정치적 분열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기폭제로 또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정확하게 외신들이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쳐다보네요. 제가 읽었던 기사들에도 그거 네. 쓰고 있었어요. 이제 네. 왜 체포됐느냐? 왜냐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됐다. 근데 이제 재판이 끝나서 이제 그 출석해가지고 들을 얘기를 다 들었고 이제부터는 남는 거는 재판관들의 그렇죠. 그 논의하고 판결인데 그러면 재판할 필요가 없으니까 풀어준 거다. 뭐 요즘 그러니까 단순히 설명하고 왠지 아무런 문제 없고 탄핵에다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의미로 웬만큼 다 기사들을 썼더라고요. 외신도 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내용을 정확하게 뭐 우리만큼은 아니지만서도 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 저는 들어요. 오히려 외신이 되게 군더더기 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 언론처럼 자세하게 네. 이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 또 그러진 따옴표 않겠죠. 헤드라인 뭐 네. 이런 건 안 즉시하고 이런 하거든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외신을 보면은 사안이 훨씬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왜냐면 오히려. 숲에서 한 발 빠져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뒤에서 네. 보니까 맞아요. 뭐 일일이 이거 누구 검사전장이 이 사람이니까 이거 이런 기사들이 기사들이 없어요. 없어요. 네, 왜냐면 외국인이 몰라요. 거의- 실무적인 누군지 네, 모르고 네. 윤석열 사단인지 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쓰면 예. 외국인이 그걸 다 일일이 알 수도 없고 그러면 기사를 안 읽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면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이 사안에 도대체 난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차라리 외신을 보셔라. 진짜. 그것도 정답 같네요. 예, 저는 그렇게 계속 권해드립니다. 네. 예. 어쨌든 좀 뭐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 K는 트럼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 합의를 했네요. 네. 우크라이나하고만 합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과 함께 고성을 지르면서 싸움을 하고 그 뒤로 미국이 무슨 짓을 했느냐. 예. 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 정보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역의 방공망 시스템 사실 미국이 계속 가동을 시켜줬으니까 네. 대도시들이 공격을 덜 받는 거였거든요. 야,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정보를 주는 다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한테도 경고를 했어요. 니들이 정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주지 마.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게 왜 뒷감당도 안 되는 걸 가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내부적으로 본인 지지율은 올랐지만 그게 뭘 가져오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의회 연설 4일 날 할 건데 그 전까지 니들 항공 문서 가져와. 아니나 다를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편지 보냈어요. 네. 자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세요.
광물협정에 사인하겠다는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 이러면서 내가 이겼어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우디에서 만나서 결국은 이제 30일간 휴전을 좀 하자. 그리고 광물협정에도 우리 곧 서명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게 그거였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얘기는 사실 미국이 먼저 30일 휴전을 얘기를 했고 네. 우크라이나가 찬성을 한 거고요. 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일단 평화협상에 무조건 유럽 좀 껴주세요라는 얘기했고, 자, 이제 우리는 찬성했으니까 가서 러시아 설득하고 오세요. 왜? 러시아가 미국이 그 정보 제공 안 해주고 방공 시스템 그 중단시킨 그 사이에 러시아가 어마무시하게 네. 예 그렇고 공격을 지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3분의 2 네. 넘어갔어요. 쉬는 동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뭐 일단은 광물협정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체결이 곧 되는 솔직히 겁니까? 말하면 우리 지금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미국이 이게 뭐야 우크라이나를 이제 준식민지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럼 또 이 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공화당 측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 알파 우리 지금 3년간 무기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 무기를 주고 있고 그리고 3년간 그 전쟁의 50% 가까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좀 약간 뭔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히토류는 일반 나라가 일반 기술로 그걸 꺼내지 못해요. 그렇죠. 기술이 필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안 네. 가지고 가면 걔네들이 다 안 쓸 거예요, 그거. 어차피 못하죠. 예. 못하죠. 근데 예. 이거는 넘겨봐봤자 중국한테 넘기면 어떡해? 또 러시아 업체한테 넘기면 어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한 건 왜 이렇게 비난받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저도 미국 갑질하는 입장에서. 말투로 가지고 가려고 해서 비난받는 거지. 나도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납득이 된다. 논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예, 미국이. 예, 그런 그렇게 거네요.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미국이 지금 나토를 통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를 아웃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대놓고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나라한테는 야, 좀 가만히 있어. 러시아 좀 뭐 정전 협정 해주면 안 되니? 이걸 보는 유럽 국가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고요. 한국 언론 안 나왔는데 그 유럽 국가들이 너무 이제 두려워서 지금 튀르키예, 프랑스, 영국이 얼마 전 한 이틀 전인가 어젠가 그 비밀 회동을 가졌어요. 아니, 미국이 이제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러시아가 갑자기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지? 이제 핵무기는 우리한테 있고 병력은 너한테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유럽의 안보의 그 기준을 이렇게 3개국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모임을 했어요. 네. 지금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있는 안보 구도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는 완전히 바꿔가고 있어요. 그 지금 휴전 그 얘기를 좀 하다가 다른 얘기 좀 하게 됐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입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요 사인할게요 가지고 오세요 할 이유가 없죠.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쿠르스크 지금 저한테는 3분의 2 유리해요, 지금. 네. 다. 훨씬 유리하다고 보죠. 지금 빨리 쿠르스크 지난해 8월에 러시아 영토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쳐들어갈 때 기습적으로 공격할 네.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 카드로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위험한 짓이다. 왜? 전선을 더 넓히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젤렌스키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거기에 북한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푸틴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네. 거기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 군 거의 85% 포위당했고요. 네. 그리고 뭐 90%까지 우리가 수복했어라고 러시아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자, 그러면 지금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측은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고 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러시아는 그런 식의 어떤 시간이 정해진 휴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유가 계속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재정비하는 시간만 벌게 해줄 뿐이야라는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지금 일단 러시아 측에서 시간 끌기 들어간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쿠르스크 다 수복하면 끝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항상 이렇게 뭐 경제적 어떤 그런 거나 카드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푸틴을 좀 자극할 만한. 이번에 리야드에서 만났잖아요. 네. 누구 갔어요 거기에 이제 외교부 장관들 갔죠, 국방부 장관들 갔죠. 그리고 누가 위트코프 갔어요. 위트코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중동 특사예요. 예, 근데 그 이전에 유대인 부동산 기업가예요. 개발가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누가 왔어요? 그 스탠퍼드인가 하버드 출신 또 금융 쪽에 있었던
골만삭슨인가 거기 있었던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이 미국하고 러시아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돈 벌자. 돈 벌자. 예. 그래서 가든 그거예요. 너 이걸 해주면 지금 중국 상대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몇 가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돈 벌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 번다고? 그리고 어차피 그 미국의 휴전한 내용으로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이전에 있는 영토가 완전히 복귀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네.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정도가 있다면 나쁠 거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트럼프 중심으로 미국을 못 믿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는 거지 미국이 충분히 그 당근을 지금 제시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유럽이 좀 맞게 걱정스럽다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유럽이 뭐 지금 독일도 그렇고 뭐 지금 특히 프랑스도 그렇다고 하고 평화 유지군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나요? 만들어도 미국이 안 도와주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럽도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에요. 네. 유럽 내에서 독일이라든지 폴란드는 또 다른 목소리를 그러니까요. 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파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럽군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자. 그럼 몇 명이 적당하니 한 3만 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니들이 몇 명을 보낼 수 있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럽 국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우리 곁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자강을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각자의 국가들이 각자의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지. 여기서 그렇죠. 차출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유럽 전역의 안보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유럽 안보를 전체적으로 지키는 걸 우선시합시다에 과연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를 하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이거 쉽지 되겠네요. 않아요. 그리고 아까 3개국 모였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트리키에 포함해서 예. 나토에서 미군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게 튀르키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병력이 독일 많아요. 아닙니다. 독일은 군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몰랐네요. 예. 독일의 미군이 3만 5천 명이 주둔해 독일의 있잖아요. 주둔은 많네요. 미군이 주둔해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군사력 자체는 튀르키예가 2위입니다. 그렇게 커요? 네. 인간 몸값이 싸요.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기 너무 아니, 현실적으로 어쨌든 네. 유럽에서는 거의 2위예요. 가장 많다는 거네. 네. 1위가 어디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요. 미국이겠지 당연히. 나토에서 미국 튀르키예 야, 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튀르키예가 나토에서 입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력이 많으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방 국가들, 선진국들은 지금 얘기한 걸 조금 세련되게 이야기하면은 병력 보충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에서 여론조사를 지금 해보니까 우리도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해당되지 않을 때는 야 징병제 유지하고 군인 많이 해야지 안 돼요. 하지만 안 돼요. 국민들 정작 난리 나요. 그러니까 정작 그 대상이 된 젊은 층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징병제에 찬성합니다. 안 갑니다.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지금 미국을 상황이에요. 믿고 저렇게 다 빼놨는데 네. 미국이 저렇게 갑자기 처리해버리니까 유럽이 혼란이 빠져. 트리키에는 뭐 미국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렇죠. 군인 해놨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차이점이네요. 여기다가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두려움을 제일 많이 느낀 나라 어디예요? 어디예요? 폴란드예요. 폴란드가 바로 옆이니까. 네. 바로 옆에요. 바로 지금 축축축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예. 이 대통령은 보수 성향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은 바뀌었어요. 좀 민주 진영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폴란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총리를 맡고 있는 사람은 유럽연합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친 유럽연합 쪽이고 친 네. EU 쪽이고 대통령은 또 친 트럼프 쪽이에요. 트럼프 쪽이고. 그래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그 당시 1기 때도 여기 미군 보내주세요. 미군 주둔시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겁내낼게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일에 있는 미군 빼서 우리 쪽에 갖다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핵무기로 우리한테 뭔가 좀 도움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 핵무기를 좀 갖다 놔도 될 것 같아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 차원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지 말고 프랑스의 핵 우산 아래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이 이런 큰 소리를 빵빵 치지만 내부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느냐. 네. 일단 지지율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요. 그리고 본인의 정당 자체가 힘이 없어요. 네, 지금 과반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밖으로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게 실제로 내부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참 시리아가 지금 또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전 종식 선언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리아?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가도 정부 아흐메드 아샤라가 네. 이제 지금 대통령이제 임시 대통령.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반군이 있었는데 예. 지금 가도 정부의 지향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흐메드 에샤 그 숫자는 10만 명 넘어요. 근데 아흐메드 에샤라의 말을 듣는 진짜 직계로 아흐메드 에샤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전문가들이 제일 높게 숫자를 매겨도 3만 명 안 넘어요. 10만 명 중에 3만 명밖에 안 된다 이 네. 말인가요? 나머지 7만 명의 그 예. 반군의 지도자들은 이제 암묵적으로 아흐메드 에샤라 말을 듣긴 하는데 그 지도자들 밑에 있는 군인들은 무슨 아흐메드 에샤라요? 우리 알파고 형님 있는데 우리 문희정이 형님이. 누님이 있는데 나는 왜 박 변호사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그런 감정이에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전에도 사실 언론에 크게 안 나왔었는데 중간에 야, 아흐메드 아샤라 왜 이렇게 양복 입어요? 왜 이렇게 그렇지. 진짜 이걸 가지고 싸운 적도 있었어요. 아, 왜 양복을 중동에서. 입는지. 왜냐면 지금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시아파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옛날에 아사드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추출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무례한 행동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누적돼 가지고 폭파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번에 가서 이번 한 20대 소년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니 이 사람은 학생이다. 그냥 아사드 대학생이야. 정권이랑 상관이 없다. 상관없으면 문제 없겠지. 그럼 우리는 풀어주겠지. 우리 그냥 지절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데리고 올 테니까 여기서 해. 여기서 지조를. 해. 이제 거기서 이제 언쟁이 나왔고 그 언쟁이 교전으로 넘어갔는데 예. 거기 있는 이제 치안군이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제일 가까운 치안군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시아파의 시골들이 이렇게 뚫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함정처럼 그 지향군에다가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매복을 해놓은 거죠. 예. 근데 물론 여기서 진짜 아사드 정권 시절에 있었던 장군들이 저지른 일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너무 좀 약간 누적된 그 분노가 폭발된 거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지향군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소문이 나요. 네. 시리아 서부에서는 아사드 정권의 앞잡이들이 여기에서 따로 시아파 나라를 만들 거다. 아. 빨리 가서 여기를 쳐내자 해서 그냥 지향군이 시골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막 난살하는 거예요. 학살을. 예. 그래서 이건 학살이고 최소 1000명 죽었어요. 난리도 아니네요. 유혈 사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그 기존의 아사드 정권이 또 시아파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예요. 네. 근데 이 아사드 정권이 워낙 독재를 하면서 또 다른 종파인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 억눌려져 있던 사람들이 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면 니들이 그 당시에 아사드 믿고 떵떵거렸잖아. 이제 니들 찌그러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말로.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정치적 불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극단화된 상황이 시리아라고 이런 보시면 상황이 되는 유혈 거예요. 사태가 일어난 맞습니다. 거잖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아흐메드 알샤라라고 하는 지금 임시 대통령 왜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냐? 이 사람은 서방 국가들한테 제스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질 거고 우리는 아사드 정권하고 다르게 민주 국가를 할 거야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입었는데 정작 내부적으로는 본인의 안 된다. 역량으로 그 리더십으로 다 통합할 수가 없는 상황인 양복 거죠. 입고 있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IS 견제하기 위해서 시리아 민주군인가요? 네, SDF. 쿠르드 세력. 예. 지원을 계속했는데 튀르키예 반응은 지금 어때요? 그럴 때 안 좋아요. 안 그렇죠. 좋아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사람들은 좀 약간 자익 계열 쿠르드 집단들을 싫어해요. 아, 예를 쿠르드 들면 자체를. 이라크에서 또 쿠르드 애들이 거기 자치권을 얻은 건데 튀르키예는 거기 좋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우익
쿠르드 애들이에요. 우이 쿠르드가 또 있습니까? 네, 우이 쿠르드는 오케이인데 자익 쿠르드는 안 돼요. 근데 이 시리아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은 자익 쿠르드 애들이니까 네. 이 사람들은 무기 듣는 채 거기 어느 정도의 지역으로 관리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네. 그동안 합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아흐메드 에시아르 어떻게 됐어요? 학살을 저지르는 사람인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걸 막지 못하는 무능한 임시 대통령인가 이런 목소리 들으니까 아흐메드 에시아르는 어쩔 수 없이 바로 가서 쿠르드 애들이랑 손을 잡았어요. 아. 야야 내가 니네들 인정해줄게. 그리고 니네들 그 군 안 없애도 돼. 우리 이제 하나로 하자.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협정도 맺었어요. 네. 특히 지금 그 너무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도 정부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애들이랑 가서 이렇게 사인을 했더니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흐메드 에시아르 지금 자기 밑에 있는 반군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제압을 하려고 쿠르드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양한테 욕을 털먹어요. 그렇죠. 네, 미국. 왜냐하면 네. 2015년부터 시리아 민족은 쿠르드족을 지원했던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냥 미국이 본인 필요에 의해서 늘 쿠르드 전사들을 이용합니다. 미국이. 네, 쿠르드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튀르키예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같은 민족이지만 사실은 독립국가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또 각 국가에 섞여 있는 쿠르드가 한 마음은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 말하는 듣는 좌익도 것처럼. 있고 우익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다면서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흐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이나 서방 국가랑 척을 지면 끝장이 나요. 네. 그러니까 내부보다는 그 외부 시선을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하고 당연히 손 잡아야죠. 그러니까. 아니 미국 헬기 타고 다마스쿠스 왔다니까 미국 민주군의 그 장군이. 자, 결국 또 이스라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시리아 영토 점령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네. 어쩝니까 이래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보기에는 시리아는 강력하면 문제예요. 왜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제일 괴롭혔던 나라들 중에 하나는 시리아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골란 거원을 이때까지 점령하고 있는데 이제 시리아는 골란 거원에 대해서 그 주장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시리아가 곤란한 상황에 남아야지 이스라엘한테 유리해요. 유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시리아는 제정신 아니잖아요. 네. 쿠르드족 문제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고 거기도 이제 난리 학살들 아니에요. 하려고 하니까 그걸 네.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반군들이 자기 말 안 안 들으니까 듣고. 그럼 이거는 진짜 좋은 타이밍이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자.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트로잉 목마를 쓰냐면 누르주파 아이들을 트로잉 목마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드루즈파라고요. 네. 누르주도 다른, 하나의 정파인데 종파. 그 가도 정부 밑에 있는 반란군이 싫어하는 정파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두루즈 애들도 너무 겁이 나요. 이 걔네들이 가서 거기서 시리아 그 시아파 애들을 학살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학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를 누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야 내가 지켜줘? 네. 그런 식으로 이용할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 것이다 아니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네. 예, 앞으로도 더 하고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세계와 K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